아, 오늘 미친 하락이 일어났었죠. 지금 포스코 종목인데 지수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뜨는데 저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초반에 떨어지는 척 했던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였고, 그쵸? 더 많이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전형적인 롱바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10%씩 밀렸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닌 분들은 좀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오늘 하루 만에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자, 포스코 DX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지금 올라가려는 그 고점에서 롱바디 음봉 한번 개파락으로 맞고 회복하려다 한 찰나에 또 두들겨 맞고 이래 내려왔어요. 그쵸? 저도 조금 낮게 샀던 부분에 있던 것들까지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수량을 덜었습니다. 뭐 잘 익절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도 약간의 손실을 봤지만 일단은 수량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저는 수량을 좀 줄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더 아래로 빠졌을 때 내가 그 줄였던 수량을 여기다가 입힐 수 있거든요. 다시 B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제 평단가는 대폭 이쪽으로 거의 하염없이 가니까 결국 차트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조절이 제가 중요하다 했어요. 수량 조절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죠. 손절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절의 단점이 뭐냐면 손절 치고 나서 이 아래 빠졌을 때 살 수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절 치고 다시 사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방법인데 100개의 수량이 있으면 이럴 때 50개에서 70개를 덜어내고 30개 정도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아래 있을 때도 저의 관심 종목이니까 나중에 대량으로 아래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 매수를 하고 나면 평단가는 기가 막히게도 요런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평단가가 거의 떨어진 지점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반등을 해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탈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 탈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탈출을 했다는 건 일단 본전을 지켰다는 거고 본전 플러스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이 시장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시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익을 이런 데서 잘 냈다고 해도 손실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한방에 시장에서 아웃이 됩니다. 그쵸? 시장에서 아웃이 되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시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려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존버라고 하죠 보통. 존버가 정답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존버를 하되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존버긴 하지만 내가 일부의 돈을 가지고 다른 주식에 투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포스코 DX의 하락이 끝났을 때 이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길게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서두른다고 해서 바로 반등을 끝하고 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월이 발표한 이래로 말 그대로 금리를 동결은 쳤지만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2% 이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금리 인상은 필수라고 했으니까 금리 인상 앞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긴축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경색이 되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결국 시장의 자금이 유출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자금이 유출돼서 나간다는 얘기는 예전처럼 주도주보다는
반짝 테마주가 생길 겁니다. 반짝 테마주. 반짝 테마주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우르르르르, 오늘은 여기에 우르르르, 우르르 했던 거는 그대로 다시 원위치, 우르르 했던 건 그대로 원위치. 오늘 뭐 모비스 같은 종목 있죠. 꿈의 암치료 그런 거 종말은 뻔합니다. 다시 이렇게 아래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죠. 하락장에 모멘텀이 잘 생기는 게 뭘까 보면은 결국 바이오라는 거죠. 바이오성이 좋은 게 뭐죠? 기대감을 줬다가 안 됐네, 끝. 올렸다가 빼기가 아주 좋아요. 그쵸? 핑계거리가 좋아요. 스토리로 여러분을 꼬시기 아주 좋은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금 조금 못 간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접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매수 거래한 위치도 상당히 높은 지점이에요. 그쵸? 더 낮은 이런 데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가 또 와서 여러분은 또 매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서둘러서 막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서 매수를 할 거야. 갑자기 감정적인 매매를 많이 하는 구간이 이렇게 하락한 구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는 깡통을 찰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좀 참는 거예요. 참는 것. 다른 종목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시장의 이 광기가 좀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런 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캔들상으로 요런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거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질 때까지.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더욱더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돼서 더 이상 매도세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뭔 얘기죠? 팔 사람은 거의 다 팔고 나갔다는 거죠. 그쵸? 그럼 오로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심파라고 하거든요. 소심파만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지수 발표에 의해 가지고 파월의 FOMC 발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엄청 오늘 하루 만에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에코프로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요럴 때 말씀드렸죠. 그때 내가 에코프로를 차익 실현한 건 거기가 진짜 고점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느낌상 경험상 뭔가 안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대장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AI도 결국 조정이 일어나고 그쵸?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AI나 로버트나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물대 소화라는 게 뭐죠? 결국 기존에 급등하는 주식에 샀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괴롭힌다는 게 뭐냐면 매물대를 정리해버리는 거죠. 팔고 나가게 해가지고 그 물량을 다 뺏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은 종목마다 다르겠죠. 지수도 지수겠거니와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주식이 오늘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주식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고 너무 힘들다 생각할 때는 수량을 줄이던지 손절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손절을 하지 말라고 자꾸 말했던 진짜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손절하면 그 종목을 안 쳐다볼 거거든요. 그리고 쳐다보더라도 절대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손절은 치지 말고 손실을 견디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면 손절도 필요하고요. 손절이 어려우면은 수량을 줄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가 손실을 두들겨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들겨 맞는 것도 좋아요. 대신 내가 버틸 수 있어야죠.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유 자금으로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유 자금을 하면 떨어져도 버티면 되죠. 그쵸? 나중에 여기로 올라오면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든 뭐 하든 간에 올라오면 되니까. 올라올 만한 주식을 샀으면 올라오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면 빨리 선택을 해야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만 손실 보고 줄여 나가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야겠다. 얘는 여기서 조정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지금 출발해서 올라갈 애를 다시 찾자. 요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만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면 물린 거는 내비두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면 이걸 상쇄시키라고 했죠. 수량을. 그 방법으로 얘를 제로로 만드는 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연구를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밤.